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TV 동화 행복한 세상은 KBS 텔레비전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방영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책 내용은 시청자의 사연이나 인물들의 감동적인 일화를 다루었는데요. 책 서문에 박인식 PD는 TV 동화 행복한 세상이 보여주는 한 편 한 편의 짧은 이야기들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추억이며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짧은 이야기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이 그리워질 때 조용히 꺼내보고픈 보물상자 같은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책 맨 앞장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곁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TV 행복한 세상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손녀와 할머니. 손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져 수족이 온전치 못한 할머니와 철부지 손녀딸 두 사람이 맞는 아침은 늘 부산했습니다. 아가 일어나야지, 학교 늦을라. 어여 가서 세수하고 와, 어여. 그날따라 두 사람 다 늦잠을 잔터라 찬밥으로 아침을 겨우 해결하고 손녀는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녀를 학교에 보낸 뒤에야 깜빡 잊고 도시락을 챙겨 보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할머니는 움직이기도 불편한 손으로 점심을 지었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햄도 부쳤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을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꼬부랑 노인의 더딘 걸음으로 30분이나 걸릴 먼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점심시간이 10분쯤 지나서야 손녀의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손녀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손녀의 자리에 두고 옆자리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이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쳐 돌아온 할머니는 방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렁각시라도 왔다 갔나? 방 한가운데 가지런히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밥상물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밥 한 그릇과 반찬 2가지. 소박한 밥상 위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한 친구가 가사 실습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할머니 점심 진지 차린 거니까 제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편찮으신 할머니가 점심까지 거르게 될까봐 마음이 아팠던 손녀가 그새 다녀간 것입니다. 에그, 기특한 것. 할머니는 차마 수저를 들 수 없어 상보를 덮어놓은 채 손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밥은 식었지만 밥상에 가득 차려진 손녀와 할머니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식지 않았습니다. 노란 손수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 남녀거나 가족인 그 버스의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까부터 그를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에 무표정한 얼굴, 나이조차 짐작하기 힘든 그는
마치 돌부처 같았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회의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승객들은 너나 없이 차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바빴지만 돌부처 같은 남자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태역병사, 배를 타던 선장, 호기심에 가득 찬 여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소.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리는 거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에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둘 창가 자리에 붙어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굳어갔고 차 안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 저기 봐요, 저기. 그때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는 단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빵집 아이. 한 작고 예쁜 빵 가게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겨우 가게를 장만한 주인은 진열장에 빵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렀고 손님이 많은 날은 행복한 미소가 입가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게 진열장에서 빵이 한 봉지, 두 봉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많이 남았었는데. 이상한 일이었지만 주인은 잘못 헤아렸거나 이미 팔고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의 빵 실종 사건은 매일 되풀이됐습니다. 대체 누구 짓인지 범인을 잡기로 한 주인은 촉각을 고추 세우고 빵 가게에 드나드는 사람을 일일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감시망에 걸려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10살 배기 딸 아이였습니다. 학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른 아이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슬그머니 빵을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이의 빵 훔치기는 계속됐습니다.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빵을 굳이 몰래 가져가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한 주인은 그날도 빵 2봉지를 가방에 슬쩍 집어넣고 나가는 딸 아이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뒤를 따라가던 주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가 딸 아이가 멈춰선 곳은 미술학원 앞 지하도 입구였습니다. 딸 아이는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소년 앞에 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내 동생은 이 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딸 아이는 불쌍한 소년을 위해 날마다 빵을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휴, 그럼 그렇지. 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본 주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예 딸 아이가 가져갈 2봉지의 빵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게 말입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한 남자가 내 팔에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에 눈보라까지 심하게 몰아쳐 눈을 뜨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여행자 한 사람이 다가왔고 둘은 자연스럽게 동행이 됐습니다. 동행이 생겨 든든하긴 했지만 말 한마디 하는 에너지라도 아끼려고 묵묵히 걸어가는데 눈길에 웬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눈에 묻히고
추위에 얼어 죽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동행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이봐요, 조금만 도와줘요. 하지만 동행자는 이런 악천 후엔 내 몸 추스리기도 힘겹다며 화를 내고는 혼자서 가버렸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노인을 얻고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몸은 땀 범벅이 되었고 더운 기운에 노인의 얼었던 몸까지 녹아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날로 삼아 춥지 않게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쯤 가자 멀리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는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살았다. 다 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두 사람이 도착한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는 인파를 헤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싼 눈길 모퉁이엔 한 남자가 꽁꽁 얹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을 코앞에 두고 눈밭에 쓰러져 죽어간 남자는 바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그 동행자였기 때문입니다.